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 찐팬이라서요. 선생님이 쓰신 책 모두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낚시인 중 50대 이후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글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겁니다. 낚시계에는 그만큼 독보적인 존재십니다. 요즘엔 낚시계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20년 전 낚시방송 붕어TV 행사 때 저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진학세 채널 시청층이 젊은 분도 많아서요. 제가 송구하지만 선생님 소개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1951년 한평 출신이시고 FTV 제작위원이시고 아피스 사회 홍보이사, 체리피싱 자문위원을 하시면서 2008년에는 한평 세계 나비 곤충 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역임하시고 낚시계의 전설이십니다. 네이버 인물 소개에서 선생님의 이력을 잠깐 옮겨왔죠. 그리고 송기섭의 붕어 낚시 첫걸음, 송기섭의 붕어 대물 낚시, 재작년 출간되어 국문판 낚시책에 활용 점정을 찍은 붕어학 개론 등 많은 책도 쓰셨습니다. 특히 붕어학 개론은 저는 3번 정도 정독을 해서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또 낚시춘추 월간 낚시를 망라한 낚시 잡지에 선생님 함자가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기고문은 달의 인력에 대해서 월척붕어가 나오는 마리수를 여러 군데의 회원들을 보내서 통계를 내시고 결국에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 날, 즉 삭과 망에는 낚시가 잘 안 된다는 기고문을 내셨고, 어느 행가에는 초록색 꿀은 붕어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실험을 사진과 함께 증명하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 소개를 제대로 했습니까? 너무 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낚시의 신, 그것도 신 중의 신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은 낚시 방송에서 낚시의 신 혹은 신을 붙인 얘기를 몇 년 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걸로. 근데 제가 낚시의 신이라는 거는 나하고는 안 맞다. 나는 어차피 자연에 녹아들어서 즐기는 낚시를 하는데 불확실성의 물속을 보고 내가 신이라고 표현되는 자체가 나는 안 좋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목을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낚시의 신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좀 많이 연구하고 자료 모으고 어느 정도까지 통달해 가는 사람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낚시의 신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낚시의 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3프로 TV라는 경제, 주식을 주제로 하는 그 TV가 있어요. 아주 인기 있죠. 맞습니다. 그게 제목이 그게 이제 그 경제의 신, 뭐 이렇게 돼, 신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신과 함께라는 거고, 우리도 그래서 요런 낚시 프로그램도 서로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오면 대답도 해주고 서로 궁금한 거를 나는 누구한테 듣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화 연결도 해주고 시청자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라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냥 신과 함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선생님이면 이거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신이라고 이끌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시청자들이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신과 함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유일하게 독보적인 분을,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제일 원로신 분이고 연구를 가장 처음부터 많이 하신 분이고 해서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향을 좀 멀리 하셨다고. 그래서 저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신다는 말을 제주에서 살고 있긴 한데 네네. 이사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네네. 제주에
한 달에 절반은 제주 살고 절반은 육지집에 와서 살고 제주 살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그럼 제주에서도 바다 낚시 좀 하십니까? 바다 낚시도 하고 붕어 낚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거기도 제법 저수지가 좀 꽤 있죠. 큰 저수지가 3개 있고 붕어가 살고 있는 찌를 세울 수 있는 낚시터를 다 꼽으면 무려 한 200곳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꽤 오랫동안 낚시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제가 선생님 글도 많이 읽고 선생님 글로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여러 에피소드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도 고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있었을 때 가장 내가 낚시를 하면서 가장 뜻깊은 그런 어떤 사연이나 이런 거 하나 정도 하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낚시를 하면서 제가 일생을 살면서 낚시를 하길 잘했다. 또 낚시를 하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제 아내하고 우리 큰아이 돌 때부터 낚시를 동행해서 했는데 오늘날까지 같이 하니까 큰아이가 40 넘은 나이니까 최소 40년은 아내가 낚시 동반자로서 같이 즐기면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낚시계가 지금 90대 생존하고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돌아가셨는데 1970년대 활발하게 선배들이 연구하고 글을 정리하고 했던 것이 뚝 끊겼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제가 다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낚시로서는 물론 다른 레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초로 팬클럽이 생겨서 지금도 한 9,5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저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대한 붕어학 개론, 저도 3번이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뭐니 해도 지금 시급한 문제가 낚시 금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 요즘에 화두가 예전에는 낚시 면허제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 자정 노력을 우리가 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낚시 금지를 시켜버린다라는 곳곳에서 그렇게 벌써 이미 낚시 금지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낚시인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낚시 면허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했을 때 정부 부서에서 혹은 우리 낚시 단체에서 사전 연구가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서 라이센스 제도 한다는 것만 거달기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하고 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낚시 기법이 거의 제한된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붕어 낚시는 잘 아시다시피 일개 군에 최소한 200군데 이상의 찌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통제를 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행정력이 미칠 수도 없고, 또 자유스럽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자기 동네 앞에 냇가에서 낚시하는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통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걸 검토하면서 우리 낚시인들한테 좀 얽어매는 법안을 하고 벌과금을 매기는 것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시행이 어려웠었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낚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지금 행정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들거든요. 수질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두 가지를 들거든요. 수질 오염 문제를 과연 국가적으로 정부 부서에서 혹은 금지하는 지자체에서 낚시를 함에 따라서 수질 오염도가 왜 발생하고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연구 분석한 근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낚시하면서 떡밥 낚시하니까 떡밥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면 부영양을 일으켜서 오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낚시하는 떡밥 물속에 있는 피라미 몇 마리만 와도 전부 주워 먹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오염의 주 원인이 수질 오염의 원인처럼 얘기하고요. 이제 수질 오염과 낚시 관계는 저는 그거는 전혀 안 맞는 거다. 단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쓰레기 문제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면서 자정 노력을 하지 못했다. 요즘에는 이제 자정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각 동호회별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주 운동이라든가 클린 오 운동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우리 동호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오면서는 사실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질 오염은 우리를 통제할 이유가 안 된다. 환경 오염은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 우리가 스스로 하는데 정부 부서에서는 다른 레저 활동만큼 뒷받침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캠핑 유행하잖아요. 각 지역의 캠핑장 가면 지자체에서 세금 가지고 수도꼭지에다 전기세까지 다 빼줍니다. 쓰레기장 만들어서 쓰레기차가 주말 지나고 나면은 와서 다 치워갑니다. 그렇죠? 다음에 동네 뒷산에 등산로를 올라가 보면 경사진대는 계단해 놓고 로프 해 놓고 거기에 관찰을 해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공공근로자가 그 세금으로 돈 주는 겁니다. 조끼 입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버린 쓰레기 다 주워옵니다. 그러니까 또 자전거 도로 사이클 이거 하는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전국을 연결해서 물가로 길을 내놓고 그거 돈 많이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레저 활동인데 우리 낚시에 대해서는 뭐를 투자했느냐는 거예요. 환경 관리를 위해서 뭐를 투자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 아주 의미 있는 곳을 전국 몇 군데를 제가 가보면은 그 면 혹은 읍 단위에서 그 낚시 주차장도 조금 다듬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그 화장실에 향수 냄새가 나고 음악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방치돼 있다. 아까 쓰레기 줍는 거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명이 낚시를 갑니다. 개인당 하나씩 쓰레기를 버리고 옵니다. 그럼 오늘 10개죠. 안 치웁니다. 내일 10개를 버리면 20개가 됩니다. 안 치웁니다. 치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낚시인 손으로 치우지 않는 한 안 치워줍니다. 그런데 뒷산에 등산 가는 것은 10명이 가서 10개를 버리고 오면 그 다음날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간 사람이 10개를 버리면 그 다음날 가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낚시터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낚시인들 책임으로만 정부나 해당 부서에서 몰아세워서도 안 된다. 같이 해달라는 같이. 더도 아니고 같이만 해달라.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 낚시 동호인들은 더 잘하겠다. 물론 이제 하지 않아도 지금 다 잘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낚시인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낚시는 위축돼서 에이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낚시의 신 송기섭 선생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낚시인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지금 등산인들은, 그분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10개를 버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10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낚시터는 지자체장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낚시인들한테는 뭐를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더욱 자정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한 낚시 금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 낚시인도 700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그 국회 청원 운동도 가열차게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청원을 10만이 넘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도 하고 했던 분이 계세요. 예, 낚시춘추의 그 서성무 편집장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과연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 신과 함께라는 코너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송기섭 선생님 모시고 낚시 금지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네네. 우리 또 서성모 편집장님께서 요즘에 가열차게 또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5월 25일 낚시계 영원히 담긴 국회 청원 10만이 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날 5월 26일 날 이제 국회에 자동적으로 이제 삭정이 됐어요. 예. 근데 국회 청원은 국회 진행 과정상 이제 90일 내에 소관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이것을 법안으로 개정할 법안으로 다룰 것인지를 이제 거기서 이제 표기를 붙여서 그 표기를 통과를 하면은 9월 1일 개원하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국회 청원 10만이 달성 이후 국회에 상정이 된 지 한 달여가 좀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90일 내에 이제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 날짜가 8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까지 우리가 이제 낚시금지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이제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이 조금 넘는 정도 기간이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게 썩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단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 낚시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많이들 모르고 계시고 또 거기에 어떤 이것을 내가 다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법안 개정안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낚시기로 봐서는 국회 청원 낚시금지법 개정안이 언제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심의할 것인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 예. 여하튼 우리 낚시인들이 다 같이 단합해서 가열차게 낙금 반대 운동에 가열차게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네. 사실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낚시금지법 개정안이란 것이 사실 들여다 보면은 저수지의 낚시금지 법안 기준인 물환경보전법, 그다음에 하천의 낚시금지법 기준인 하천법에 있는 낚시금지 조항을 삭제 내지는 개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국회의원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이제 국회의 이제 상임위원회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하고 환경노동위원회인데 네. 이분들에게 이제 낚시인들이 이제 그 관련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는 30명,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을 이제 담당을 하고 나중에 이제 표결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과반 찬성을 해야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낚시인들이 제발 우리 낚시금지법 개정안을 심의를 해서 그리고 또 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국회 본회의 상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 댓글이나 아니면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국회의원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네, 아니면 이거 그냥 놔두면은 좀 머리 좀 아프겠는데 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여론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 여론전을 이제 사실 낚시계에서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낚시인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또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의견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전국 700만 낚시인 여러분, 저희 앞에는 이제는 물가에는 낚시인이 그만 오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열차게 우리 낚시인들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관리형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관리형 낚시터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저수지는 농업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지난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낚시터들은 이제 그 주민의 동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법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위 기관인 농어촌 공사 같은 곳은 지금도 주민의 동의를 듣고 있는데 100% 전체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저수지들마다 보면 전원주택이다 뭐 이래서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낚시터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 관리형 낚시터 애들도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 결국에는 양어장도 없어질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낚시업 중앙에 그 비상대책위원장 한번 연결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네. 여보세요? 네. 저 지감독의 낚시 세상의 지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신과 함께 송기섭 선생님 모시고 녹화 중인데 네네. 요즘 화두인 낚시 금지 문제를 제일 먼저 아이템으로 잡아서 지금 저 선생님하고 토크 중에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관리형 낚시터들도 요즘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그 농어촌 정비법 제31조 기존에는 그 낚시터를 하려면 그 우리가 그 허업계를 구성해서 외줄 낚시로 허가 인정을 했는데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은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지자체 간의 해석에 따라서는 100% 동의가 되고
어떤 데는 뭐 9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낚싯대를 하면서도 마을에다가 뭐 크고 작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발전기금을 내고 운영을 했는데 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 법대로 통과된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한 건데 한 90%는 연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농림식품부 하나 또 해양수산부가 가서 지금 우리가 의견서를 좀 제출하고 있고 시행령에 좀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는 지자체 의견을 듣고 도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은 한다고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또 이게 낚시업 중앙회만 속한된 게 아니라 낚시단체가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이 뜻이 관철되는 거지 저희들 힘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기회에 좀 낚시단체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지자체 지금 의견을 수렴 중이니까요. 네. 지금 지자체나 도 쪽으로도 움직이고 농림식품부에도 건의를 놓고 또 농촌공사에도 저희들 의견을 갖다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 뜻이 관철 안 된다면 우리 물리적 농림식품부 앞에서 물리적 형사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여하튼 저희도 낚시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예, 이 낚시 금지 반대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쟁 대열에 합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지가 됐든 양어장이 됐든 이제는 뭐 낚시를 아예 뭐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말살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의원님이나 행정관서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또 낚시를 하는 동호인이나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혹간 이 방송에 접하시면 우리 낚시인들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즐길 권리 중 하나인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한하고 통제하고 금지하고 말살시킨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다시 되짚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심지어는 우리 낚시인들 한간에는 타동 단결을 해서 낚시 의원, 낚시에 친화력을 갖는 의원을 다음 선거에서는 꼭 뽑자 이런 운동까지 지금 일부 전개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표로 심판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우리한테도 똑같이 보장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마을은 뭐든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자식이 낚시를 취미로 해서 여러분들 노후가 됐을 때 여러분 집 앞 냇가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여러분에게 효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낚시는 절대로 금지, 제한, 통제돼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낚시하면서 잘못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단 그동안에 우리가 자정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쓰레기 버리는 거, 주차 함부로 하는 거, 또 오물 남겨놓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고쳐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고쳐질 겁니다.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법을 다루는 데서도 그렇고 엄격하게 그 사람들을 나무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한다고 음주운전 사람을 벌하면 되지 음주운전이 있으니까 차량 통제 일체 금지 모든 사람 면허 취소 이게 잘하는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주세요.
즐길 권리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거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지자체장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저희 700만 낚시인도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저희만 말살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저희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꿈틀꿈틀 될 겁니다.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저 송기섭 선생님,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리고 제 뼈를 때리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700만 낚시인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합시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또 이 방송에 또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동호인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더라도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잘해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소외됐던 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 줍고 내가 낚시했던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범 낚시인이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합시다. 자, 우리 크게 낚시금지 반대 한번 크게 외칠까요? 예. 자, 낚시금지 반대! 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다소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주제를 처음에 택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낚시인들 대동단결합시다. 우리의 힘도 엄청나다는 걸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